LX 호텔 회장실 저녁. 한동석. 조용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독수리 술도가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한동석 깊이 후회하며 마 대표 본심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고 굳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든다. 단축번호로 전화를 건다. 박 실장, 내일 아침 한성은행 일정 비워줘요. 내가 직접 다녀올 거니까. 다음 날 오전, 은행 정문 앞에 검정색 세단이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한동석. 말끔한 정장에 어두운 코트를 걸치고 은행 안으로 들어선다. 한성은행 응접실. 지점장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동석을 보고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회장님께서 저희 지점에는 무슨 일로? 한동석 조용히 봉투를 꺼내며 독수리 술도가 대출 연장 것 말입니다. 봉투 안에는 납품 실적 자료, 최근 계약서, 광숙의 납품 일정표가 들어있다. 마광숙 대표는 실적도 신용도도 문제 없습니다. 이번 일은 예상치 못한 외부 악재였고 저희 호텔이 계속 납품을 맡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성실성 덕분이죠. 지점장 곤란한 표정으로 회장님, 본점 승인 문제라서 저희 쪽에서 더는 조용하지만 확고히 얘기하는 한동석. 본점이 신뢰하는 쪽이 바로 저희 호텔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점장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독수리 술도가 오후, 광수, 사무실 앞 테이블에서 납품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은행 지점장의 전화다. 네, 지점장님. 예? 몇 초간 조용히 듣는다.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뀐다. 예? 연장 승인. 됐다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 창밖으로 향한다. 조용히 중얼거린다. 설마. LX 호텔 복도 같은 시각. 동석이 말없이 호텔 복도를 걸어나간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엔 확고함이 담겨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성산대학교 이사장실 오전. 고요한 실내. 이사장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든다. 정면에는 독고탁.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단정하지만 압력이 실려있다. 오범수 교수 말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어쩌고 해도 교수라는 자리가 선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치를 보는 이사장. 예, 물론입니다. 그분이 수업평가도 좋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진 않아서. 독고탁이 말을 끊으며 그 학생들 중에 제 딸이 있습니다. 학문이 어쩌고 하기 전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감정이 얽힌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감정장사예요. 이사장은 입술을 다물며 침묵한다. 독고탁 낮은 톤으로 그런 사람이 이 학교 이름 걸고 강단에 서 있는 게. 이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사장이 한숨 쉰다. 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미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교수실 낮. 오범수. 책상 위에 강의 자료와 노트들을 정리하고 있다. 문이 열리고 이사장이 조용히 들어선다. 서류를 들고 범수 앞에 선다. 이사장 조심스럽고 난처한 듯 입을 연다. 범수 교수, 미안하게 됐네.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해주게. 오범수 고개 들지 않고 책 한 권 덮으며 그렇군요. 이사장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범수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이사장을 바라본다. 씁쓸한 미소, 그러나 예의는 유지한 채 얘기하는 범수. 학생이 교수 좋아하면 징계인가요? 교수가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그만두는 게 맞겠네요. 이사장 한숨 쉬며 그쪽 상황은 나도 다 안다고 생각해. 하지만 위에서 강하게 내려와서. 오범수 차분하게, 그러나 눈빛은 분명하다. 압력이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이 학교엔 학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다시 배우고 갑니다. 범수는 의자에 걸쳐 있던 코트를 집어든다. 말없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사장을 바라본다. 그 학생, 피해주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간다. 세리의 집밤. 세리, 엄마 장미애에게 묻는다. 엄마, 교수님 학교에서 잘렸대. 설마, 아빠가 그런 거야? 장미애 침묵하다가 피곤한 듯. 세리, 너도 아빠 성격 알잖아. 내가 어떻게 아빠를 이겨? 그 말에 세리의 눈이 번쩍 뜨인다. 복잡한 감정이 순간 폭발한다. 울분 섞인 목소리로. 정말 최악이야!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꾹 다문다. 교수님, 너무나 미안해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세리는 휴대폰을 열어 강수에게 메시지를 남긴다. 두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 지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깊은 후회의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세리. 독수리 술도가 마당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마당. 미스터 고. 소매를 걷고 항아리 옆에서 막걸리 독을 정리하고 있다. 땀이 이마에 맺힌 미스터 고는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다. 그때 공주실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지나가다가 미스터 고를 발견한다.
쓱 미스터 고를 바라보다가 일부러 태연하게 미스터 고, 오늘은 일꾼처럼 보이네. 미스터 고 웃으며 독 입구를 닦으며 이게 다 장수 형님 때문이죠. 이 집 분위기 따라가려면 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공주실 한 걸음 다가가며 좋죠. 일하는 남자.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허리 나가요. 조심하세요. 걱정도 참 유쾌하게 하시네요. 공주실 무심한 척 주변을 훑다 미스터 고 셔츠 주머니 안에 꽂혀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한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다. 옷맵시 단정하고 눈매는 선명하고 또렷하다. 공주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이건 뭐예요? 미스터 고 머쓱하게 웃으며 여동생이 소개팅하라고 오빠 딱일 거야 하면서 주고 갔어요. 공주실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얼굴 근처로 가져가 쳐다보다가 표정이 점점 찌푸려진다. 공주실 인상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아니다. 미스터 고 의외라는 듯 그 정도예요? 제 여동생은 꽤 괜찮다고 했는데. 공주실 사람 눈은 다 다른 거죠. 눈빛이 너무 계산적이고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미스터 고 장난스럽게 이런 분석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공주실 경험이요. 아무튼 미스터 고 같은 사람한텐 안 어울려요. 그런 사람은 걸러야 돼요. 미스터 고 말없이 웃으며 사진을 주머니 안에 넣는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살짝 맴돈다. 공주실 돌아서려다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덧붙인다. 공주실 툭 던지듯 괜히 낯선 사람 말 듣고 헛고생하지 말고 있는 사람 잘 봐요. 미스터 고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실비집 저녁 허름한 간판과 달빛에 젖은 골목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작은 실비집 선수와 한동석 낡은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아있다. 테이블 위엔 구운 두부, 콩나물 무침, 김치전 같은 소박한 안주, 소주병 하나, 잔이 몇 번 오간 듯 얼굴엔 약간의 열기. 천수, 잔을 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이 먼저 술 한잔 하자 하셨을 때 좀 놀랐습니다. 한동석, 잔을 받으며 미소 짓는다. 저도 이런 자리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냥 천수 씨랑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천수, 잔 부딪히며 같은 군 부대 출신이라는 게 그런 용기를 주나 봅니다. 두 사람 잔을 비우고 안주를 하나씩 집어먹는다. 가볍고 짧은 웃음이 오간다. 한동석, 그 부대 이름 듣고 반가웠습니다. 참 오래전이죠. 천수, 전 그 시절을 참 싫어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죠? 한동석,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들 땐 벗어나고 싶고 지나고 나면 견딘 기억만 남는 거.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공기. 잔이 또 한 번 채워지고 비워진다. 천수, 진지한 톤으로 요즘 형수님 곁에 자주 계시더군요. 술도가 일도 그렇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한동석, 잠시 안주를 바라보다가 그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워낙 많은 걸 혼자 감당하니까요. 천수, 잔을 내려놓으며 형수님은 그런 분이죠. 괜찮다고 해도 절대 괜찮지 않은 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석. 잔잔한 음악 소리, 다른 테이블 웃음소리 사이로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 천수는 먼저 손을 흔들고 뒷골목 쪽으로 걸어간다. 한동석은 차량에 오르며 조용히 문을 닫는다. 한동석,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금 전 대화 광숙의 얼굴을 떠올린다. 한동석, 혼잣말처럼 낮은 톤,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창밖을 다시 바라본다. 멀리 술도가 쪽으로 향하는 도로 표지판이 스쳐 지나간다. 그곳이 마음 한구석을 오래 붙잡고 있다는 듯이 독수리 술도가 거실 밤,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 국수를 말아먹고 있는 밤, 젓가락 부딪는 소리와 웃음소리 사이 천수, 막 실비집에서 돌아와 씻지도 않은 채 거실에 앉아있다. 흥수, 냄비 들여다보며 둘째 형, 회장님이랑 술 드셨다며요? 둘이 무슨 얘기까지 했길래 그렇게 늦었대요? 천수, 국수 들이키며 그냥 옛날 얘기, 뭐 군대 얘기, 사람 얘기, 의외로 사람 괜찮더라. 광수, 멀리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오다 멈칫한다. 회장님, 독수리 식구들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네요. 천수 그 말에 고개 돌리며 형수님, 뭐랄까, 그냥 우리 가족이 편해서가 아니라 형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던데요. 광수, 대답 없이 국을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 잡는다. 그녀의 눈빛엔 감정이 얽혀있다. 경계와 불안이 아니라 낯설고 서툰 흔들림이었다. 독수리 술도가 마당 다음 날 저녁 무렵 형제들 뒤실 도와주느라 마당에서 분주하게 오가던 광수. 문득 낯선 풍경 하나의 걸음을 멈춘다. 마당 한켠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해먹이 하나 걸려있다. 막 도착한 듯 줄이 팽팽하고 접혀있는 천 위엔 호텔 이름이 적힌 작은 택배 포장 쪽지가 얹혀있다. 그 옆에는 미스터 고가 휘파람을 불며 말없이 지나가며 중얼거린다. 회장님이 호텔 창고에서 찾아오셨다더군요. 마당에서 잠깐이라도 누우라고 쉴 자리 하나쯤 있어야 한다면서. 광수, 해먹을 바라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선 채로 해먹의 천을 한번 살짝 쓸어본다. 독수리 술도가 부엌 앞 해질녘. 광숙이 해먹을 바라보다 돌아서려는 찰나 한동석 조용히 나타나 차분하게 시선을 마당 너머로 두며 마당이 꽤 넓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울 자리는 없더라고요. 광숙 살짝 웃음. 그러나 눈은 여전히 해먹에 머물러 있다. 이 집에 그런 건 없어요. 누울 새도 없이 살아야 하니까. 한동석 고개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확신을 담아 마 대표가 힘들어하는 거 이제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광숙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지만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맺히는 온기와 망설임. 해가 지고 있다. 바람이 살짝 불고 해먹이 조용히 한번 흔들린다. 범수방 저녁. 탁자 위에 덜 식은 찻잔, 그리고 닫힌 노트북. 오범수 조용히 앉아있다. 그때 노크 소리. 처음엔 작게,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범수의 집 문 앞. 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이 밀려들고 그 앞에 세리가 서 있다. 한참 서 있었던 듯 숨이 가쁘고 눈가는 붓다. 세리 고개를 꼬벅 숙인다. 입술을 달싹이다가도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오범수, 세리야. 세리는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본다. 말문이 막힌 얼굴로 잠시 멈춰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세리, 목이 메어 나오듯 교수님께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범수,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말하지 않지만 경계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세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학교에 찾아갔다고. 교수님이랑 저 사이를 이상하게 몰고 가서 결국 교수님이 수업을 못 하시게 됐다고. 세리 그 말을 하며 눈을 꼭 감았다 뜬다. 억눌러둔 감정이 입꼬리까지 떨리게 만든다. 그걸 제가 이제서야 한 거예요. 오범수,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본다. 놀람보다도 안쓰러움과 조심스러운 침묵이 먼저 번진다. 지금은 어떤 말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을 고르며 말이 쏟아지듯 말하는 세리. 그런데 저는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일이 있기 전엔 교수님 전화 받고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세리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럽고 교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범수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않고 다만 그녀가 부서지지 않게 시선으로 붙잡아주고 있다. 오범수 조용히 부른다. 세리야,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세리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교수님. 근데 제가 교수님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힘들어요. 오범수 눈을 감았다 뜬다. 그 말에 반박도 해명도 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고 견딘다. 잠시 정적. 오범수가 낮은 목소리로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세리 조금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범수의 집 이어지는 장면.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집 안으로 스며든다. 말은 여전히 적지만 그 짧은 밤이 감정을 마주하는 시작점이 된다. 동석이 광숙에게 직진하기로 하면서 광숙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범수, 세리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기대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KBS에서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